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로 크게 어렵다고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올해 이제 최신 판례 중에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바로 그 나이트클럽인데 이게 이제 남자가 나치쇼를 했던 나이트클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찰관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2심까지는 이 부분을 강제수사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수사가 아니고 이제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어떤 것도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임의수사로서 현필긴상이 임의수사 비례 원칙, 임의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의수사 비례 원칙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섞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자, 1번. 사경 P는 관내 H 나이트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는 등 음란 행위를 통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되자 2023년 8월 1일 23시경 그에 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복 차림으로 H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 P는 남성 무용수 병 등이 나체춤을 추는 장면을 발견하고 긴급히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핸드폰으로 병이 춤을 추는 장면을 비롯한 내부 정황을 몰래 촬영을 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 풍속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될 수 있다면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사실 여기서 문제를 보여줬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이제 첫 시험인데 너무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 사진 촬영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것인지 사인이 촬영한 것인지를 잘 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면 이제 위수증부터 시작해서 사진 촬영의 법적 성질,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수사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필긴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비례 원칙으로 잡아주는데 사진 촬영의 법적 성질을 강제 수사로 썼다 이거예요. 이게 현직 채점일 때는 영장주의 예외를 현필긴상이라고 하는 요건으로 이걸 영장주의 예외, 범죄의 현재성, 증거부전의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영장주의 예외 요건으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현직 채점일 때는 그렇다 치는데 교수 채점일 때는 이게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서도 아예 교수님 강평으로 나왔어요. 이런 후진 답안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인데, 헌법 12조 3항의 기본권인데 이걸 이론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영장주의 예외 법률로서 정해야지. 만약에 강제수사로 했으면 이걸 검증에 유사한 것으로 예를 들면 취급한다. 혹은 압수수색에 유사한 걸로 취급한다. 그럼 영장주의 예외인 216에서 218조 사이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례 요건으로 현필긴상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수사로 봤으면 헌법 12조 3항이 기본권이에요. 영장을 제시받을 기본권. 압수수색 검증,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에서 영장을 제시받을 기본권이고,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37조 2항에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법률이 아니라 영장주의 예외를 현필긴상이라고 하는 요건으로 제한한다. 법률 없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강제수사로 썼으면은 영장주의 예외인 216에서 218 그 중에서도
검증의 요건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검증과 관련해서 뭐 216조 1항 2호라든지 216조 3항, 217조 1항 뭐 이 중에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얘네들은 체포와 매개를 했고 여기서는 체포를 안 했잖아요. 그럼 범죄 장소에서 검증으로 봐서 사후영장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 강제 수사로 간다면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수험에서는 뭐 경찰 수험에서는 그냥 얘기하는 게 강제 수사로 보면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주의 예외로서 충족한다. 단문할 때는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사례를 채점할 때는 강제 수사로 가면은 문제가 있다. 이론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률, 그래서 216조 3항 정도라든지 여기서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길로 가실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실 거예요?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지금 사진 촬영이 임의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낸단 말이에요. 그냥 사진 찍고 시작을 했다고 냈는데 강제수사로 써버리면 이게 위수중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벌어져요. 이 사진을 매개로서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럼 답이 배가 산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나머지 시험 예를 들면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주관식 채점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한 달 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점수를 어떻게 줄까 며칠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자고 하는데 우리는 며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토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 촬영이 나오면 제가 진짜 능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임의수사로 처리를 하고 수사 비례 원칙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강제수사로 쓰신 분들이 있을 건데 강제수사에서 점수를 조금 적게 주겠습니다. 왜 적게 줬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오류들이 조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 가서 벌어졌을 때 그래서 임의수사 그리고 수사 비례 원칙의 관점에서 현필긴상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 또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수사라고 가더라도 위수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사진의 논의. 그래서 현장 사진과 관련해서까지 해서 문제부터 해설을 한번 보시면 먼저 위수중에 2점을 줬는데 2점보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적게 줄 수도 있고 위수중을 심지어는 그냥 언급해가지고 나중에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서 위수중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0.5 만약에 위수중에 법리까지 쓰면 1점 교수들은 이 정도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자 사진 촬영의 이제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설은 실제 제목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구분 지어야 됩니다. 단문에서는 학설이 양만큼 줍니다. 근데 사례에서 학설은 그냥 1점밖에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쓰면 0.5, 내용 살살살 긁어서 쓰면 1점. 근데 이 0.5점이 결코 작은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임의수사, 강제수사, 뭐 이분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물리력 행사가 없어서 임의수사라는 견해 이러면 1점이 되는 거 이 정도씩 쓰면은 그 다음에 뭐 초상권을 침해해서 강제수사라는 견해 그 다음에 어떤 내적 공간 내밀 공간은 강제수사이나 외부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은 임의수사라는 이분설이 대립되고 우리 영남위원회 사건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 없는 비디오 촬영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도 의사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상당성을 반하지 않는 한 임의수사로 보자라고 해서 현필긴상까지 꼭 다시 요건으로 나와서 이 판례에서도 현필긴상이라는 요건을 임의수사 비례 원칙으로 포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 판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 사진하고 현장 녹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사진에서 진술증거설이 312조 6항이 적용된다라고 수험서들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재상 교수님의 견해가 검증조서 유추설로 바뀐 건데 예전에 진술증거설을 취했기 때문에 이재상 교수님은 진술증거설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술증거설이 312조 6항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술증거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작성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원진술자가 없음에도 원진술자, 뭐 예를 들면 A냐, 피고인 갑이냐, 뭐 작성자가 뭐 B냐 해서 일반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가지, 현장 사진이나 현장 녹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증거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검사, 매파 검사 몇 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단은 영상 녹화물도, 영상 녹화물을 하면은 이 표현 자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어떤 진술 증거를 라고 하는 것,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녹화 방식에 따른 것을 영상 녹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상 녹화물 원래 증거로 못 쓰잖아요. 왜? 조서가 아니어서. 근데 검사분들은 이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영상 녹화물, 이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상 녹화물 이런 것들을 할 것 없이 뭐 매체가 특수할 뿐 조서와 다르지 않다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증거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술 증거로 봐도 사인이 작성한 경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수사기관이 현장 사진을 찍었다. 이거 진술 증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학설이 합쳐져야 돼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 있어요. 이거 진술 증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돼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돼요.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 상태의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작성자,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장이 매번 나와가지고 진정성립 인정해야 됩니까?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 도중에 있는 것들은 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수 출제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냥 외워서 쓰고 이렇게 쓰면 어쩌고 저렇게 쓰면 어쩌냐 이거예요. 근데 점수가 해당별로 2, 3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술증거설로 쓰게 되면 단문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쓰고 말고 그냥 대충 채점하니까. 근데 사례에서는 진술증거설로 쓰면은 수사기관이 촬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진술증거. 여러분 녹음 테이프 지금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물 증거로 못 쓰죠. 수사기관의 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쓰입니까? 여러분들 피신조서 대신 녹음 테이프 작성해가지고 보냅니까? 왜 안 보내요? 근데 경찰 수험서들에 보면 수사기관의 녹음 테이프는 매체가 특수할 뿐 서류와 다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는데, 근데 왜 그거 증거로 안 내요? 왜 검사들이 대화해가지고 녹음해서 그냥 증거로 내면 되는데 왜 안 내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녹음, 진술 증거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안 내고, 이거 증거로 내면은 판사들이 뭐라고 합니다. 지금 검사님 장난하는 거냐고. 그래서 바보가 안 되려고 안 내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녹음 테이프 한 번 넣었다가는 이상한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해져 버립니다. 이건 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거로 내지를 않아요. 근데 증거를 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증거로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의 현장 녹음을 진술 증거로 보는 이상은 수사기관의 녹음들은 전부 다 증거로 못 써요. 아, 인권 옹호적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무리. 내가 진술 증거로 취급한다면 그 다음에 얘기,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는
원래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물도 증거로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까지 함께 더해서 증거로 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말이 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사인이 녹음을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313조 1항에서는 그냥 원래 특수매체 기록도 진술증거로서 증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사인의 위수증론이 갔다가 가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녹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녹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강요를 시키겠습니다. 뭐 사인의 녹음은 이 촬영 과정이 사인의 위수증, 그 다음에 현장 사진, 이 두 가지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데 수사기관의 녹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현장 사진에서 비진술 증거서를 취하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 뭐 검증조서 유추서를 취해야 되고, 여기서 진술 증거서를 취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도 강제 수사를 취하고 진술 증거서를 취하게 됐을 때는 실제에서 나는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점수보다 20점짜리 생각했는데 거의 10점을 놓고 답안을 쓰는 꼴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다 썼지만 그 사이에 논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1번 문제로 뽑아놨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P는 뭐 H클럽 업주, P는 H클럽의 업주는 을이고 갑이 해당 클럽의 연애부장임을 파악, H 나이트클럽에 다시 방문하여 클럽의 문을 열고자 준비하던 연애부장 갑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죄에 관해서 불법 영업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므로 경찰서에 같이 가자.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영업 준비 시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왜 연행되었는지 모르겠다. 동행 거부. 이에 P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다. 또한 무슨 일인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 여러분이 임의 동행은 세트 문제로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영장 없이 연행을 했을 때, 영장 없는 신병 확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면 되죠. 그래서 경직법에서 나오는 임의동행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수사상 임의동행이 있고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영장 없는 신병 확보에서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가서 나머지 임의동행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항상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과 상관없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건 다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이 거동수상자 혹은 거동불심자, 이 거동수상자는 혐의가 애매한 사람이죠.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안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신원불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신원불명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진 것은 김신조 일당이 난파했을 때 바로 난파 간첩을 색출하자라는 의미로 만드는 게 주민등록법이에요. 그래서 신원불명자는 난파 간첩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공사건이 지금 경찰에 이관이 완벽히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관이 됐을 때는 이런 신원불명자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난파 간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거기 목차를 별도로 잡고 했지만 양자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경직법상 임의동행에서 뭐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가 핵심이 아니에요. 거동수상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뭐 17세 이상, 주민증 제시 요구, 거부, 범죄 혐의. 그런데 가장 핵심은 신원불명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피의자, 바로 피의자라고 얘기한 이상은 수사상 임의동행이 허용되느냐.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는 여기에 있고 앞에 경직법상 임의동행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적법상 임의동행 1.5점을 줬는데요. 실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약어 쓰는 거 경직법 그냥 쓰면 됩니다. 경직법 3조 2항 못 써도 되니까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거동수상자에게만 되는데, 거동수상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신원불명자만 되는데 거동수상자라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서 거동수상자라거나 신원불명자가 아니다. 이 정도만 써도 1점이에요. 1점. 어차피 1점으로 다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다 안 써도 이 키워드는 꼭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 그리고 이 판례는 무조건, 그래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의 하나여서 임의수사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규정 20조에서 동행거부권의 고지라든지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 뭐, 언급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답안을 쓰면서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례 4개 중에 1, 2, 3번 쓰다가 4번 홀라당 날려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논점을 쓰게 되면 10점 만점이면 4점 정도는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최저 점수가 4점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문제로 홀라당 날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없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것도 이제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실행 중이라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나 뭐 준현행범인이 아니고 했는데 어차피 둘 다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이 핵심인데 무엇보다도 여기를 목차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목차를 잡는 것으로 최소한 1점 그냥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직법상, 주민등록법상, 수사상 임의동행, 그게 안 되면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이 목차를 잡는 게 1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좀 더 막기 위해서 쓰는 것 따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으로 가서 기억 대질신문 조사인데 갑은 조사 과정에서 연애부장일 뿐 점주는 을이고 우리 모든 영업을 지시하고 주도하였다. 이후 경찰서의 을은 변호인 A를 대동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암기해 두세요. 이 바지사장과 실소유주는 형법에서도요, 이 두 가지는 이게 공동피고인으로 봐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하면 한 방조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바지사장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공동피고인,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바지사장과 실소유자의 관계는 서로가 부인하고 우리 공동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공범이 공동피고인이다. 심지어 공동정범으로까지 형법으로는 간다. 우리 뭐 형법적인 판단은 좀 틀려도 상관없지만 그냥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증인 적격의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지사장과 실소유자. 자, 그래서 여기 대질신문조서에서 일부러 이제 10점인데
갑과 을의 피고 사건에서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변호사 시험에서 뭐 특별한 조서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신종 조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질신문 조서, 대질신문 조서.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의 형식으로 대질신문 조서를 작성을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수사가 마무리될 때 대질도 얘기를 하면은 이 대질신문 조서는 사경 P가 이제 갑과 을에 이제 대질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사건, 갑진술 부분, 이제 사경 피신, 을 진술 부분, 사경 작성, 공범 피신. 항상 중요한 게 공범입니다.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원문은 공동 피고인이 아니에요. 사경 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에요. 공범인 다른 피의자가 공범이나 변론이 분리됐거나 뭐 불기소 처분이 됐거나 아직 기소가 안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의 경우에만 312조 3항에서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고, 만약에 공범이 아니다, 공범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312조 사항이에요. 공범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피신조서로 작성하는 경우, 언제 공범 아닌 자를 피신조서로 작성해요? 실무에서? 맞고소 사건 할 때 작성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한 명이 뭐 상해다, 사기다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은 어떻게? 그럼 둘 다 피신으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맞고소 안 했으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격자다 했더니 요 놈도 함께 와가지고 나 이제 무고하는데 공범이다 고소하면은 단순 목격자도 어떻게 돼요? 피신조서에 작성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범 아닌 경우에는 단순 피해자라든지 목격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우연히 병합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12조로 사항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 더 짜증나게 이제 시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풍속법 위반에서 바지 사장과 실소유자 딱 사건이 하나예요. 여러분, 공범인지 여부는 피고 사건별로 다르다. 기억해 주세요. 거기다가 꼭 하나 써주세요. 공범인지 여부는 피고 사건별로 다르다. 이제 최근의 추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어떤 특수절도, 그리고 갑은 특수절도이고 별도의 뭐 사기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을은 특수절도와 관련해서는 공범이지만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와 관련해서는 공범 아닌 공피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메모만 해두세요. 메모만 해두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사실 시험장에 가면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내가 떠오르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하다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 공소 사실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점. 이게 사실은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록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사례 문제에도 이렇게 변호사 시험 같은 데도 여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출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문제점만 인식을 하나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갑에 대해서 갑의 진술과 을의 진술, 을에 대해서 갑의 진술과 을의 진술. 그리고 이제 답안을 10점짜리니까 한쪽에 써놨잖아요. 한쪽에 써놨잖아. 위쪽에서 한번 다 썼잖아요. 사경 작성, 피신 조서, 적 내용 인정. 사경 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냐.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 뭐 312조 사망설과 312조 사항설이 있고, 뭐 나는 뭐 우리 판례 312조 사망설 취하고 나도 312조 사망설이다. 예를 들면 312조 사항설 취하면 내용이 부인된 갑 피신을 을한테, 을 피신은 갑한테 서로 돌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딱 잡아가지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목차 잡는 게 제가 보면은 목차를 잡는 게 벌써 이제 대부분의 점수가 다 나와요. 여기서 갑에 갑을 그냥 갑에다 하나에다 막 몰아가지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갑에 갑을, 을에 갑을 나누면은 앞에서 요건은 다 썼기 때문에 밑에는 적용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